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이거 새벽에 일어나서 녹화를 하는 거라, 네, 정신이 없네요. 지금 현재 시간이 새벽 4시 50분인 것 같은데,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어제부터 갑자기 춥더라고요. 여러분, 네, 옷 따뜻하게 입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재채기가 나오는데, 네, 코맹맹이 소리는, 안 들리시죠? 네. 네, 음, 네,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이번 주까지 이제 동영상으로 여러분하고 만나고요. 저 다음 주부터는 불가피하게 학교 방침에 따라서 다음 주면 11월 11일이죠. 빼빼로데이, 네, 라고 하는데, 네, 11월 11일 수요일,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오전 9시부터, 자, 오전 9시부터는 자, 수정관 205호, 네, 수정관 205호에서 여러분하고 9시부터 12시, 3시간이죠. 네, 3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네. 혹시나 지금 아직까지 집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네, 아직 일주일 정도 더 남았으니까 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좀 숙소를 구하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요. 자, 시험에 대해서 여쭤본 분이 계셨는데, 네. 엊그제 안 그래도 학교 측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네, 내일 정도, 내일 오전 정도에 대해서, 뭐, 강의 계획서를 제가 그때 이제 뭐 공지사항에 올려놓긴 했는데, 네, 내일 다시 제가 입력할 수 있는 강의 계획서에 활성화를 시켜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강의 계획서도 입력하고 다시, 그다음에 수업 평가 방법에 대한 것도 거기다 입력을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기말고사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면 수업으로 전향을 했고 그리고 뭐 다시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나온다면은 다시 뭐 동영상 수업으로 다시 전환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대면 수업으로 다음 주부터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강의안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뭐, 매주 뭐 두 페이지나 세 페이지, 드렸더라도, 그게 뭐 10주차 넘어가고 하면 거의 한 30장이 넘을 거기 때문에, 기말고사 전전주나 전주에 여러분에게 나올 만한, 기말고사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시험을 보는 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네, 절대평가니까, 네, 뭐,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점수는, 네, 최대한 배려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네, 어, 그 점을,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절대평가니까 뭐,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10불 드리기는 그렇고, A불이나 B불 정도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크게 성적에 대해서는, 네, 부담이, 네,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네, 저 메일이나 쪽지나 또는 뭐 학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네, 저한테 주셔도 되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네, 뭐 네, 꺼리낌 없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녹화가 잘 되고 있네요.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한 번씩 말썽을 부려요. 열심히 녹화했는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 네, 제가 네, 컴맹이죠, 컴맹. 예, 옛날에, 컴맹도 이제 옛날 단어인가요? 네, 제가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국가론에 대해서 했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그 주권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로 국민, 두 번째 영토죠, 영토. 네. 아니,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국민이 되는 요건은 뭐 법률로 정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국적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간이기아나 특별기아나 일반기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라고 했죠. 그 국적법에 보시면 나오는데 여러분 다 찾아봤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혹시 찾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학우분들 중에 한 분이 네, 그 귀하에 대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열린 게시판에 올렸으니까 열린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네, 한 번씩 같이 읽어보시면 아주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자, 이번 주는 이제 영토에 대해서 할 예정인데, 저번 주에 했던 것을 잠시 상기를 해보면, 자, 주권 저번 주에 저희가 공부를 같이 했죠. 네, 주권은 뭐라고 했죠? 네, 한 나라 안에, 한 국가 안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이라고 했죠. 네, 대내적으로의 어떤 주권이 있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주권이 있는데, 대내적으로는 그 국가 안에서 최고의 권력이 네, 주권이라고 얘기하고, 대외적으로는 자, 외국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네, 자주성을 갖는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갖는 그 권력이 바로 대외 주권 해가지고 그 두 개를 플러스해서 우리는 주권이라고 하고 예전에 절대 왕정 시대에는 그 주권이 군주에게 있었지만 자, 그죠? 네, 19세기죠. 네,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네, 19세기 들어오면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 즉 18세기 말 19세기 초 들어오면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헌법의 성격이 바뀌면서 자, 그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이 헌법에 들어왔죠. 예전에는 헌법에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네, 절대군주였죠. 네, 군주주권이 있기 때문에 군주가 국가의 주인이고 백성은 군주의 뭐죠? 충실한 네, 시민일 수밖에 없었지만 18세기 말 19세기 초 들어오면서 계몽주의 사상, 각종 뭐 여러 가지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천부인권설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그 기본권, 즉 국민주권이 헌법에 편입되게 되고, 자 그로 말미암아 자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주권이 자 국민이 갖게 되었죠. 자 오늘 그 영토의 영역에 배울 때도 그 영토 안에 미치는 힘이 뭐냐면 주권이겠죠, 주권. 저희가 이제 뭐죠? 두 번째로 국민 했죠. 첫 번째로 주권을 하고 두 번째로 국민을 했는데 국적, 네, 국적까지만 하고 국적 상실에 대해서는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국적 상실을 보시면 자, 우리 한국인이 언제 국적을 상실하게 되냐면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자, 상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중 국적 금지죠. 네, 이중 국적 금지 제도 때문에 반드시 한국인, 즉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때는 자동으로 6개월 안에 국적을 해서 국적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국적을 포기해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뭐 국적 선택 명령 제도에 의한 상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 국적자의 한국 국적 자진 이탈 또는 강제 상실 결정에 의한 상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국적을 자기가 이미 네 자기가 원치 않아서 갖게 됐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든지 만약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네 강제 상실 결정에 따라서 상실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의 외국 국적 불포기에 따른 상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 한국 국적을 자, 취득을 하고도 그러면 외국인도 자기 나라 국적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외국인이 자기의 원래 그 외국 국적 불포기에 따른 네, 상실로 우리나라 국적은 네, 상실이 되겠고 이 국적 상실에 관한 내용도 당연히 국적법에 명시가 되어 있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국민이고요. 자, 오늘 지금 국가론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부터 자, 국가의 3대 요소. 네, 옐리네크가 얘기한 거죠. 네. 옐리네크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철학자가 있는데, 제가 국가의 3요소가 뭐라 그랬냐면, 국민, 네, 주권, 영토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주권과 국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영토에 대해서, 영토에서부터 말씀을, 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토, 영역, 참, 개념을 보면 한 국가가 자,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뭐라 그랬죠? 한 국가가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네, 주권이라고 했죠. 대외주권이겠죠. 대외주권. 네, 대내주권, 대외주권. 네, 플러스해서 주권. 이 주권이 미치는 힘의 공간. 자,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 바로 뭐냐면 영토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영토 조항에는
자, 헌법 제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토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자,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인 그 주권이 미치는 공간, 네. 즉, 뭐죠? 한 국가가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미치는 공간이 곧 뭐냐면 영토라고 하고 있죠, 영토. 자, 대외주권이죠. 엄밀히 말하면 대외주권이지만, 또 뭐죠? 그 영토 안에 자, 외국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이 여기다. 그래서 대외주권도 되지만 또 이 공간 안에서의 어떤 지배가 아니죠. 이 공간 안에서의 어떤 힘이 미쳐야 되기 때문에 자, 대내주권도 포함을 해서 예, 우리는 크게 주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 바로 뭐냐면 영토고, 그거를 바로 우리 헌법 제3조가 우리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해서 헌법 제3조, 즉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권은 어디까지 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국의 영토 조항을 보시면 현행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가 뭐죠? 그럼 팔도지도 있잖아요. 요 지도, 네, 요 지도죠. 거기를 우리 한반도로 가죠. 네, 한반도와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주변에 섬들 되게 많이 있죠. 네,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새벽이라서 목이 자꾸 잠겼어. 네. 자, 한국의 영토 조항, 즉 뭐냐면 현행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네, 한반도 여기 이렇게 생긴, 네, 여러분 자주 보죠. 우리나라 지도, 네, 한반도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자, 섬, 즉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토의 개념은 뭐냐면 자, 한 국가가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미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게 영토고, 그렇다면은 이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해서 헌법 제3조에 영토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우리나라 영토는 어디이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말은 그건 뭐냐면, 이 영토에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구나, 우리 국민 주권이 미치는구나,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력인 국민 주권이 여기까지 미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게 바로 어디냐면 헌법 제3조가 명시하듯이 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의 주권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까지 미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특이하게 자, 이 영역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영토와 영해와 영공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통 영역, 우리의 영토다라고 하는 것은 영해와 영공을 모두 포함하여 영토, 영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해, 영공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이제 북한 지역도 우리 주권이 미치는 지역. 자,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 거죠. 자, 우리나라 최고의 신급인 네, 대법원에서 북한 지역도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다. 그래서 따라서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자, 지금 사실상은 북한 지역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 불법적인 권력이 점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도 일단 우리나라 헌법 조항이 한반도와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하면 한반도는 당연히 북한 지역을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북한 지역을 포함하는데 이 북한 지역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국민 주권이 미치는 영향권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 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이 북한 지역,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고, 그 다음에 헌법 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 지역도 우리나라 영토라고 보는 게 당연히 마땅한데,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북한 지역도 우리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다,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라고 이 헌법을 해석을 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지역은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는 불법적인 권력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북한 지역, 북한 주민도 우리 영토, 우리 국민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불법적인 권력이 점유를 하고 있는 지역,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북한 지역도 자, 영토, 영해, 영공이 다 포함되겠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현행헌법 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역의 변경을 보시면 자, 영토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한량이 있죠. 한 국가가 죄악에 의해 영토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양도하는 것을 우리는 한량이라고 합니다. 한량. 자, 영국과 중국이 옛날에 파이팅 했을 때 중국이 홍콩 줬죠. 네, 홍콩. 네, 홍콩 줬고 최근에 이제 반납을 받았는데 요즘 홍콩 사태 심상치가 않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같은 민족 같은 땅이었지만 100년 이상의 어떤 괴리가 있는 다른 정치 체제가 들어와서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반환을 해줬기 때문에 그 둘을 합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한 경우가 한량이죠. 자 영토가 변경되는 경우는 자 국가가 어떤 한 국가가 죄악에 의해서 네, 죄악에 의해서 영토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음. 자, 이게 좁은 의미의 한량이고 넓은 의미의 한량은 곧 무엇까지 포함하냐면 자, 병합까지 포함하는 거죠. 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 전부를 양도하여 국가로서의 존립을 잃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병합이라는 거죠. 자, 좁은 의미의 한량은 영토의 일부를 죄악에 의해 다른 나라에 양도하는 거지만, 자, 넓은 의미의 한량, 즉, 전 영토를 전부 다 다른 나라에 의해 양도하는 것. 영토의 전부를 다른 나라에게 양도하는 그 한량은 우리는 한량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병합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병합은 당연히 국가로서의 존립을 잃게 되는 경우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그 영토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이해하시나요? 자, 영토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로서의 존립을 잃게 된다. 자, 이런 거죠. 자, 영역의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량과 병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 국가의 일반 개념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이해 못할 건 없죠.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이해 못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자, 국가의 제3요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국가 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고 국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수많은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깊이 있는 이론이 있지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건 엘리네크가 얘기했던 자 국가의 3요소가 뭐냐? 자 국민, 주권, 영토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까지 여러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국가의 형태 볼까요? 자, 네 번째로 자 국가의 형태. 자 국가의 형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국가의 형태의 개념과 분류. 자, 개념. 자, 국가 형태를 헌법 형태라고 하거나 정부 형태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국가 형태의 개념이 뭐냐? 자, 이걸 헌법의 형태나 정부의 형태라고도 합니다. 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헌법 사항이 뭐였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 헌법에 어떤 사항들이 써져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근데 그죠? 고유한 의미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주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자, 헌법에 편입되어 있는 사항이 처음에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헌법에 있다가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에 포함이 되고 자, 현대 복지주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자, 사회적 기본권, 즉 우리가 복지라고 부르는 개념이 자, 이 헌법 속에 들어와서 자, 오늘날에는 이 헌법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첫 번째로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사회적 기본권, 즉 여러분이 복지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사회적 기본권이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와 있고 자, 오늘날 이 헌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현대 복지주의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국가의 형태를 왜 헌법 형태라고도 하냐면 당연히 헌법 안에 뭐가 있어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이 헌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헌법을 보면 이 국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정부 형태라고 합니다. 이 정부 형태는,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죠. 자, 정부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건, 자, 뭐죠? 대통령제, 두 번째로 의원 내각제, 세 번째로는 이원 정부제인데, 자, 우리가 말하는 이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이원 정부제는, 자,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정부 형태고, 헌법을 보면 헌법 속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는데 그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자 과연 이 국가를 대통령제로 규정을 할 것인지 또는 의원내각제로 규정을 할 것인지 또는 이원정부제라고 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헌법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면 이 대통령제와 그다음에 의원내각제와 이원정부제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약수를 해가지고 열린 게시판에 자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조사해가지고 자 대통령제가 무엇인지 의원내각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원정부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조사해서 열린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면 되는데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자 대통령제의 시작은 미국이고 자, 의원내각제의 시작은 영국인데, 자, 대통령제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죠. 자, 잘 보시면 대통령이 뭐예요? 자, 권력의 3요소인, 자, 입법, 행정, 사법 중에, 자, 행정부를 누가 이끌어요? 네, 대통령이 이끌죠, 여러분. 그리고 의원내각제는, 자, 이 행정을 누가 이끄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국무총리, 자, 수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죠. 이 국무총리가, 자, 행정을 이끌고요. 자, 이원 정부제에서는 의회의 다수파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정부를 이끌거나 또는 수상과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한을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를 이끌거나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민주공화국에서 나타나는 정부 형태인데 이 정부 형태가 곧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어요? 헌법에 있는 거죠. 헌법 속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집어넣어져 있는데 자 그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뭐 대통령제로 되어 있느냐 또는 의원내각제로 되어 있느냐 또는 이원 정부제로 되어 있느냐 자, 이러한 사항들을 헌법 속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 국가 형태가 어떻게 되냐? 자, 국가 형태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헌법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되고, 또는, 뭐라고 그러죠? 네, 헌법에, 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자, 그게, 자, 어떤 정부 형태로 되어 있느냐라고 해서, 즉, 국가 형태의 개념을, 자, 헌법 형태라고도 하고, 또는 정부 형태라고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중요하죠, 여러분. 네. 자, 우리나라는 다 민주공화국이죠, 공화국. 공화국. 자,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때 민주, 네, 우리 과목이 이름이 자, 민주사회가 헌법인데, 자, 민주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네, 근데 이게 너무 방대하고 다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 민주라고 하면 그냥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자, 이런 의미인 거죠. 민주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자, 이런 의미인데, 그럼 보통 민주 다음에 붙어 있는 자,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민주는 그렇다 치고 그럼 공화국은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대한민국은 헌법 1조에서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자, 민주는 뭐 그렇다 치면 네, 공화국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자, 이런 거죠. 자, 이 공화국이라는 의미는 정말로 다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공화라는 게 있습니다. 공화. 이 공화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나 혼자가 아니고, 자, 우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네. 우리 함께 가자. 네. 생각이 같은 생각을 가진 공동체, 우리라는 의미가 이 공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화라고 하는 것은 본인 혼자서
마이동풍 독야청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혼자서 가는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내포되어 있는 게 뭐냐면 공화국이고 그러한 국가가 바로 뭐냐면 공화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이 공화국이란 그래서 상당히 다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자, 우리라는 개념이고, 자, 두 번째로 공화국이란 군주가 없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군주가 있으면 어때요? 군주는 혼자서 사는 거죠. 그렇죠. 군주는 혼자서 사는 거고 주권도 군주가 혼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주 나 홀로 뭐죠? 군계 일학인 거죠. 군계 일학. 군주가 혼자 있는 거죠. 혼자. 그리고 백성은 그냥 노예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따라서 군주 주권이다 했을 때는 당연히 공화국과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공화라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라는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군주 주권, 즉 군주 한 명이 국가의 주인이다. 자, 이러한 사상은 당연히 공화국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공화국이다. 공화국이란 뭐냐 하면 군주가 없는 국가다. 막 이런 거죠. 군주가 있으면 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자, 예전에는 그래서 군주가 없는 국가라고도 하였으나 자, 군주를 두고 있는 영국. 그쵸? 군주 있죠, 여러분. 여왕, 영국에. 그 다음에 일본도 있죠. 그 이름도 부르기 싫은 하여튼 일본 그 네. 그 깽깽이 왕이 있죠. 네. 천황이라고 얘기하죠. 그 단어를 제 입에 차마 올리기 싫습니다. 저는 절대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는데, 여러분 뭐 강의를 위해서 제가 올리는데, 네. 하여튼 거짓 깽깽이 같은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일본과 같은 경우에 또 민주주의 정체이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자, 입헌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 입헌주의. 자, 오늘날에는, 자, 모든 국가가 입헌주의에 있죠. 모든 국가의 권력, 국민의 기본적인 사항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자, 헌법에 명시해놓고 있는 그 주의가 뭐냐면, 자, 입헌주의인데, 자,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입헌주의, 즉, 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 누가 있어요? 군주가 있어요. 군주가. 그쵸. 여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지네들이 말하는 왕이 있는 거죠. 일본에서도. 네. 자, 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야, 공화국은 군주가 없는 국가라고 했는데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이면서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왕이 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거죠. 이게 맞는 거냐? 예,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여기에서 예전에는 군주가 없는 국가라고 했지만 이 군주가 없는 국가는 네, 오늘날에는 적절치 못하다. 왜냐하면 영국과 일본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즉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 정체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네, 얘기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헌주의, 즉 헌법에 국가의 권력이나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져 있는 이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 권력, 네. 엄밀히 말하면 이 국가 권력을 도대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은 네,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에 편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자, 예전에 그 절대 군주 시대에는 고유한 의미 헌법처럼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만이 헌법 속에 들어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죠? 네, 군주가 없는 국가라고 하는 것도 맞았지만 자, 요즘에는 이 입헌주의, 즉 국가의 권력과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들이 헌법에 편입되고 자, 이 국가의 권력을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해놓고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규정해냐에 따라서 자, 민주주의 정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즉 군주가 어떠한 성격을 갖느냐 자, 이게 중요하게 됐죠. 헌법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 영국과 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군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민주주의 정체이므로 자, 예전에 공화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군주가 없는 국가라고 하는 의미는 잘못됐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자, 헌법 속에서 그 국가를 어떻게 규정을 해놓고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자, 헌법에서 어떻게 해당 국가를 규정하고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거지. 자, 뭐 단순히 공화국이라 해서 군주가 없는 국가는 틀리다. 자, 공화국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자, 주권을 가진 우리의 개념, 자, 공동체. 자, 우리는 공동체로 간다는 거죠. 혼자
복불장군처럼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간다라는 의미가 공화국의 기본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공화국이라는 의미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당연히 플러스하면 되겠죠. 자, 우리는 함께 가는데 누가 주도해서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니까 국민이겠죠. 국민의 국내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니까 자, 민주공화국이면 민주와 공화국이 합쳐져 가지고 당연히 국민의 공동체가 국민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국가가 바로 뭐냐면 자, 민주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민주적인 공화국의 원리, 자, 민주공화국의 원리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그렇죠. 이 민주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국민 주권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자, 이 민주라는 이 자체가 국민 주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포. 네. 이해하시나요? 네, 민주주의. 자, 그리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국민에 의해 자, 국가 권력이 정당성이 부여되는 국가. 그렇죠, 여러분. 네. 자, 민주적인 공화국의 원리는 당연히 자, 민주라는 그 의미의 내포가 국민 주권 내포이기 때문에 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민주주의가 국민 주권하고 동의어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건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 민주주의, 즉 민주라는 이 의미는 자, 국민 주권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자, 그리고 공화국 함께 가죠. 자, 그래서 국민이 주도를 하고 국민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 함께 가는데 따라서 국가 권력이 정당성, 즉 국가 권력이 정당하다. 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국가 권력은 뭐죠? 입법, 행정, 사법이죠.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입법, 행정, 사법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민주공화국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의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인정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 권력이 정당하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이 지지를 하느냐, 국민이 지지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국가 권력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에 의해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그 국가는 우리는 그 국가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자,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에서는 뭐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 권력이 정당화가 되는 것은 국민의 지지 여부에 달려 있다. 자, 이러한 국가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민주공화국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따라서 주권과 국가 권력을 민주적으로 자, 공공의 이익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국가 권력이 당연히 국민의 지지에 따라서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 주권과 국가 권력을 자, 민주적으로, 그렇죠. 민주적으로 결국은 주권은 국민에서 행사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그다음에 국가 권력은 당연히 민주적이라 하면 국민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국가 권력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주권과 국가 권력을 민주적으로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 그렇죠. 혼자가 아니죠. 공화국의 이름은 자, 공화국 자체는 우리니까 자, 공공의 이익과 그다음에 모든 국민이겠죠. 우리니까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 즉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자, 이런 거죠. 자, 민주공화국의 원리는 자, 따라서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면 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에 의해 국가 권력이 정당성이 부여되면서 따라서 이 주권과 국가 권력은 자, 민주적으로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 모든 국민의 어떤 기본권, 그렇죠, 기본권. 결국에는 왜 기본권이에요? 절대군주가 막 국민을 괴롭혔을 때는 야, 너 나 좀 괴롭히지 마라 하면서 자, 18세기 말부터 이제 들어온 게 뭐죠?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에 편입되게 됐죠. 결국은 국가 권력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자, 그러한 사항들을 어디에 편입을 해놨어요? 어디에 명시를 해놨어요? 당연히 헌법에 명시를 해놓고 이 헌법에서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 보면은 자,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뭐냐면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원리 자체가 그렇게 따지면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국가 그리고 국가 권력은 당연히 국민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되고, 그렇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이유는 국민이 지지한다. 자, 이런 의미죠. 따라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이 주권과 국가 권력을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국가가 바로 뭐냐면 민주공화국, 즉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잠시 쉬었다가 네, 하겠습니다.